눈의 여왕. 아주 오래전 어딘가에 세상을 비틀어 보는 거울을 만든 자들이 있었어요. 그 거울에 비치면 착한 마음은 어리석게 보였고 아름다운 것은 우스꽝스럽게 일그러졌죠. 무엇보다도 무서운 건 그 거울이 사람의 마음을 차갑게 만든다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그 거울은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산산조각 나며 세상으로 흩어졌어요.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조각들. 하지만 심장에 박히면 눈보다 차가운 조각들이었죠. 도시의 꼭대기 다락방. 서로 마주보는 창문 사이에서 소년 카이와 소녀 게르다는 매일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두 아이는 화분에 장미를 심고 눈 오는 날엔 창가에 마주 앉아 장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카이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아야! 눈을 비비던 카이는 얼굴을 찡그렸지만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카이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카이의 눈과 심장에는 이미 산산조각 난 거울이 들어가 있었고 게르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없었죠. 게르다, 너는 너무 감성적이야. 장미한테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야? 장미는 사실 별로 예쁘지 않아. 카이는 점점 못되고 날카로운 말들만 했고 얼굴에 웃음기도 사라져갔어요. 게르다는 카이와 다시 예전처럼 지내고 싶었지만 카이의 뒤틀린 말들에 상처만 받았어요.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카이는 썰매를 타다가 혼자 멀리 나가게 되었어요. 그때 하얀 눈보라 속에서 눈부시게 차가운 여인이 나타났죠. 그녀의 입술은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엔 따뜻한 온기가 없었어요. 추운 건 싫지 않니? 여긴 따뜻해. 아무 감정도 없거든. 그 여인은 카이를 썰매에 태우고 눈보라 너머로 사라졌어요. 카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카이는 사라졌고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카이가 강물에 빠졌다거나 눈에 묻혔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게르다는 그 어떤 소문도 믿지 않았어요. 게르다의 바램처럼 카이는 죽지 않았어요. 차가운 눈의 여왕에게 끌려가 얼음같이 추운 곳에 갇혀있을 뿐이었죠. 게르다는 더 이상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카이를 직접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죠. 게르다는 붉은색 신발을 신고 카이를 찾으러 떠났어요. 게르다는 우선 소문이 무성한 강가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강 앞에 서서 물었어요. 강아, 카이를 데려갔니? 강은 대답 대신 작은 파문을 만들었어요. 게르다는 카이를 돌려달라며 강에 신발을 던졌어요. 강은 신발을 올려주었지만 카이는 아니었어요. 게르다는 다시 카이를 찾아 나섰어요. 게르다는 강을 건너
한참을 걷다가 낯선 정원 앞에 멈춰섰어요. 담장은 낮고 문은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는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죠. 정원 안으로 들어서자 게르다는 깜짝 놀랐어요. 꽃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거든요. 어서 와. 여긴 춥지 않아. 아무 걱정도 할 필요 없어. 꽃들은 자기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오래 여기 있었는지를 쉴 새 없이 이야기했어요. 꽃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게르다도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곳은 춥지도 않았고 따뜻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웠거든요. 게르다는 정원에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들을 천천히 살피며 즐거워했어요. 정원엔 세상의 모든 꽃이 있었어요. 튤립도, 백합도, 수선화도, 이름 모를 꽃들까지 말이죠. 하지만 게르다는 어딘가 허전했어요. 이상해.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정원에는 장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게르다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장미는 어디 있어요? 꽃들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여긴 없어. 필요 없는 건 자라지 않게 했어. 그 순간 게르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장미, 카이와 함께 창가에 심었던 꽃, 그리고 카이를 찾아 나서던 길이었다는 게 문득 떠올랐어요. 게르다는 카이를 잊은 자신에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눈물이 땅에 떨어지자 정원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제야 게르다는 깨달았어요. 이 정원의 마법은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았어요. 대신 기억을 조용히 지워버리는 마법이었던 거죠. 아니야. 나는 잊으러 온 게 아니야. 게르다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꽃들이 다시 말했어요. 그래도 여기 있으면 행복해. 추위도 외로움도 없어. 굳이 떠날 필요 없어. 하지만 게르다는 고개를 저었어요. 카이를 찾으러 가야 해. 그 순간 꽃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정원의 색도 조금씩 흐려졌죠. 게르다는 뒤돌아보지 않고 다시 길을 걸었어요. 카이가 없는 곳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머물 곳이 아니었으니까요. 꽃이 말하는 정원을 떠난 뒤 게르다는 다시 카이를 찾아 나섰어요. 다리는 아팠고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더 또렷해졌죠. 그때 나무 위에서 깍깍 요란한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나, 사람 아이잖아. 검은 깃털에 눈이 반짝이는 수다스러운 까마귀였어요. 까마귀는 게르다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숨도 안 쉬고 말하기 시작했죠. 너 사람을 찾고 있지?
그것도 아주 특별한 소년. 눈이 차갑고 말투가 달라진 아이 말이야. 게르다의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뛰었어요. 혹시 카이 말하는 거예요? 까마귀는 날개를 퍼덕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름은 모르지만 왕궁에 그런 소년이 있어. 까마귀는 숨을 고르지도 않고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우리 공주님이 똑똑한 남편감을 찾고 있었거든. 그래서 온 나라의 젊은이들을 불러 모았지. 그런데 말이야, 그 소년은 달랐어. 말수가 적고 눈빛이 차가웠지. 그런데도 아주 똑똑했어. 게르다는 그 말을 들으며 점점 더 확신했어요. 카이일지도 몰라. 그래서 그 소녀는 지금 어디 있어요? 까마귀는 의기양양하게 말했어요. 왕궁에 있어. 공주님 곁에. 까마귀는 게르다를 데리고 밤의 왕궁으로 날아갔어요. 경비병들 사이로 조용한 복도를 지나 침실 앞까지 왔죠. 까마귀는 속삭였어요. 여기야. 공주님이 자는 방. 게르다는 심호흡을 하고 살짝 문을 열었어요. 침대 위에는 소년이 누워 있었어요. 금빛 이불, 부드러운 베개. 게르다는 한 발짝 다가갔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잠들어 있는 소년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죠. 자세히 보니 그 소년은 카이와 닮았지만 카이는 아니었어요. 게르다의 어깨가 툭 하고 내려앉았어요. 아니야. 그 순간 공주와 왕자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게르다는 공주와 왕자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카이, 눈의 여왕, 그리고 자신이 여기까지 온 이유를. 공주와 왕자는 게르다에게 따뜻한 옷과 금빛 마차를 내주었어요. 갈 길이 아직 멀지만 포기하지 마. 넌 그 친구를 찾을 수 있어. 왕궁을 떠나기 전 까마귀는 게르다의 어깨에 내려앉으며 작게 말했어요. 네가 찾던 친구는 아니었지만 방향은 맞아. 차가운 곳으로 가. 아주 북쪽으로. 게르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게르다는 카이와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느새 게르다는 북쪽에 거의 다다랐고 눈의 여왕의 궁전은 완벽하게 차가웠어요. 게르다가 궁전에 도착했을 때 카이는 얼음 조각으로 퍼즐을 맞추고 있었죠. 영원이라는 단어를 만들면 자유로워질 수 있었지만 카이는 그 뜻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차가운 얼음 조각을 만지작거리고 있기만 했죠. 게르다는 카이를 보자마자 꼭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 따뜻한 눈물이 카이의 심장 속에 박혀있던 차가운 거울 조각을 천천히 녹여주었죠. 심장 속 거울 조각이 사라지자 이번엔 카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그 눈물과 함께 카이의 눈에 박혀있던
작은 거울 조각도 스르륵 빠져나왔답니다. 그 순간 눈의 여왕은 더 이상 머물 곳을 잃었고 두 아이의 세상에는 따뜻한 봄이 찾아왔어요. 카이와 게르다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왔죠. 두 아이는 다시 예전처럼 다정해졌고 창가의 화분에도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예쁘고 향긋한 장미가 다시 피어났답니다. 우리 장티책방 친구들, 눈의 여왕 이야기 잘 들었나요? 이제 눈을 꼭 감고 잘 시간이에요. 오늘의 차가운 마음은 꿈속에서 천천히 녹을 거예요. 그럼 포근한 밤 되세요. 잘 자요.